대한 전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컬어지면서 전기차나 드론, UAM 등 굉장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차세대 전지도 여전히 이제 고에너지 밀도를 추구하는 게 여전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나 이 고에너지 밀도는 리튬이온 전지 대비해서 충분히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 밀도의 포지셔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튬이라는 소재를 공통으로 컴포넌트로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리튬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보시면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에너지 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띵한 리튬을 써야 되고 그 두께가 한 40마이크로 이하는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판단한 수치고, 다만 이제 옆에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보시면 가격을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와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해서 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리튬이온 전지와 유사한 가격대 성능비를 페널티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리튬 원소재의 가격도 킬로당 한 250불, 두께는 한 20마이크론 내외, 한 요 정도 이제 여러 옵션이 있지만 요 정도 옵션에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스텍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한 15개 기관이 기업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23년도까지 전기차용 차세대 리튬 금속 2차 전지를 개발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액티비티 중에서 저희가 이제 중점으로 뒀던 것은 리튬 금속 박판을 만들어내는 기술, 그리고 얇은 리튬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수명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계면에서의 제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호 기술, 그리고 고입 출력에서 우리가 지택이 낼 수 있는 구조체 기술, 그리고 리튬 금속을 적용을 하면 결국 아시다시피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를 우리가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요소 기술, 이러한 기술들을 합쳐서 저희가 이제 킬로당 430와트급의 리튬 금속 전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플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430이라는 수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가 지금 300에 350 수준이고 전고체 전지가 이제 400이라는 그런 에너지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에너지 밀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띵한 리튬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그런 리튬염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금 공정을 적용을 해서 보신 것처럼 물론 이제 리튬을 증착시킬 때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덴스하고 칼럼나하고 스트럭처가 유지되는 그런 덴스한 리튬 방막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한 1-20마이크론 정도의 아주 띵한 리튬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비용이 저렴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기존의 롤링이라든지 아니면 PVD 방법과 같은 그런 기존의 방법, 몇 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도금 공정을 통해서 아주 띵하고 가격이 싸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고, 물론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띵한 리튬 메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밀도를 400급 이상 되는 에너지 밀도를 개발하려면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얇은 리튬을 쓰되 그 얇게 적용된 리튬의 한 50% 이상은 전기화 반응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만 에너지 밀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리튬 이용률이 50%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아주 터프한 수치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함량도 리튬이 전착되고 탈착되면서 리튬이 아주 고밀도로 전착이 되어야만 그 고밀도화된 전착층 내에 전해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만약 전해질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반응이 일어나고 수명이 꼬꾸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착 밀도가 아주 균일하고 덴스하게 유지되고 충방전이 진행돼도 그렇게 하려면
결국 전해액량을 굉장히 적게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보통 리튬 금속 전지 에너지 밀도를 확보하는 데는 양극의 용량도 중요하지만 전해액의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전해액을 최소화하면서 장수명을 확보하는 게 키가 되는 그런 기술 개발이고요. 그다음에 양극 측면에서는 굉장히 두꺼운 양극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기서 4.5라는 수치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가 한 4 정도 되는 그런 용량당 밀도를 가지고 있고, 결국 한 4.5에서 5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양극을 써야만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명 개선 측면에서는 리튬이 덴드라이트가 형성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는데, 결국 리튬의 덴드라이트 형성을 우리가 춘방전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막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억제하는 기술, 그리고 전해액을 굉장히 적게 쓰기 때문에 그만큼 전해액이 액티브하게 활성된 상태로 줄어들지 않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응성이 굉장히 제어된 전해질 용매와 첨가제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외부 인가를 어느 정도는 압력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운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아이디어라기는 사실 가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튬이 플레이팅되고 전탈착해야만 좋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케미컬하게 100% 케미스트리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압하는 환경 하에서 리튬 금속 전지를 운용해야 되는 그런 실제 허들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리튬의 전착 밀도가 감소되면 그에 연동되는 리튬이 전해액에 투입되는 전해액의 양이 많이 요구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계면에서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적은 전해액량을 쓰더라도 전해액이 그대로 남아있게끔 하려면 결국 리튬과 전해질 간의 계면에서의 보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호 기술 측면에서 저희가 싱글 아이언 컨덕팅 능력을 갖는 그런 보호막을 설계를 하고, 그 보호막 내부에 침투된 전해질이 굉장히 weakly coordinated 된 상태입니다. 즉, 그 의미는 뭐냐면 리튬 이온이 염과의 반응을 최대한 줄여서 약한 반응이 가게끔 함으로써 리튬 이온이 자유롭게 실제 전착할 때 자유롭게 전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저쪽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칼럼너 스트럭처가 보호기술 하단에 리튬이 아주 칼럼너 스트럭처로 아주 균일하게 덴스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충방전 하면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코인셀에서의 사이클당 전액 성분별 잔류량이라고 표현이 된 것처럼, 결국 수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보호기술의 유무에 따라서 잔류되는 리튬의 전해액의 염이나 솔벤트의 성분의 유지율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오보-C라는 단위 용량당 전해액의 양이 2.15라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은 양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300-400 사이클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보호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의 압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리튬이 덴드라이트 성장 없이 아주 균일하게 플레이팅이 되는데, 사실 너무 대면적화된 전극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혹은 너무 가압이 많이 될 때는 보신 것처럼 가압이 너무 많이 되면 분리막에 어느 정도의 포로시티가 물리적으로 뭔가 스트럭처링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대면적화에서도 대면적화에서 균일한 가압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분리막에 어떤 고체 촉광산이라는 어떤 특수한 그런 물질을 코팅을 해서 결국 그 코팅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압을 줄이더라도 실제 리튬이 균일하게 정착될 수 있는, 유도될 수 있는 그런 펑셔널한 레이어를 코팅을 해서 실제 전해질의 분리막 내에 전해질을 충분히
충분히 보획할 수 있는 기능도 갖는 그러한 전해질 분리막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극을, 두꺼운 양극을 적용할 경우에는 결국 두꺼운 양극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 밀도 올리려면 충전 전압도 올려야 되고 두껍게 양극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만큼 두꺼운 양극을 적용하면 충전 전압 말단에 가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양극 전체적으로 균일한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부적으로 어떤 과충전 영역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양극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랜션 메탈 같은 것들이 녹아져 나가면서 이게 오히려 음극으로 넘어가서 음극의 리튬 메탈 위에 어떤 헤트로지니어스한 뉴클레이션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들이 오히려 모폴로지를 굉장히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의 사진에서 보시면 NCM 4.2V랑 NCM 4.8V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모폴로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전압을 높이면 그만큼 메탈이 디솔루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모폴로지가 아주 울퉁불퉁하게 나는 그런 러프니스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극에서의 그런 문제점들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양극에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전해질을 개발을 해서 보신 바와 같이 430W급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사이클릭 듀러빌리티도 갖는 그런 전지를 개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경쟁적으로 생각했었던 팀이 미국의 피넬레 정부 연구소죠. 그래서 미국의 피넬레도 우리와 같은 유사한 리튬 금속 전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 컨소시엄 대비해서 저희 포스텍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요소 기술에 있어서 충분히 우위에 있는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했었던 것은 2차원적인 리튬 메탈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금속 전지고 어드밴스드 NMB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문제냐면은 기존에 이제 지금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고체 전지나 리튬 금속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 전지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도 보신 것처럼 리튬 금속 박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차세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음극부의 두께는 사실 양극에서 오는 리튬이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꺼운 양극을 적용했을 때 양극에서 넘어오는 리튬을 차곡차곡 음극부에다가 플레이팅을 시켜서 올리게 되면 그만큼 충전부가 여기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혀 얇았던 두께가 음극부가 엄청나게 두꺼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실제 LG와 삼성에서 고려하고 있는 전고체 전지의 사양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싱글 파우치를 기준으로 맨 밑에 줄에서 보시면 셀 스웰링 퍼센티지가 싱글 파우치 기준으로 해서 7.6%, 15.6%로 해서 어느 정도 스웰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싱글 파우치 기준이고 실제 우리가 배터리를 EV에 적용했을 때는 수십 장의 전극을 적층하거나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전지를 적층하고 패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결국 스웰링 부분이 음극부에서의 리튬이 증가되면서 리튬이 쌓이면서 증가되는 부피 팽창이 수십 센치에 달할 수 있는 그런 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밀도를 셀에서 개발을 고에너지 밀도로 했지만 결국 팩에서의 에너지 밀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LNB에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이슈는 결국 부피 팽창을 우리가 확보하고 부피 팽창을 감내내면서 가역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 개발은 사실 지금까지는 가운데 있는 가역성만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가역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세 가지 인자에 대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양극에서 5mAh 스퀘어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용량당 밀도를 갖는 양극을 적용했을 때 한 음극에 한 번 오면 25마이크론이 쌓이고 이게 엄청나게 큰 부피 팽창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피 팽창을 물리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튬도 이제까지의 2D 2차원적인 리튬 메탈이 아니라 3차원적인 리튬 금속이 갖는 그런 음극
구조를 갖는 구조체가 필요하고, 다만 이와 같은 구조체를 적용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D에서 적용됐던 가압 기술이 실제 3D에서는 굉장히 커브드한 어떤 여러 가지 모폴로지를 갖는 그런 서피스에 가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가파에서도 리튬이 아주 덴스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케미스트리로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구조체에서 우리가 가역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보호기술이 앞에서는 보호기술이 단순히 전해에게 고갈을 방지하는 보호기술이 아니라 여기서는 리튬을 아주 전탈착을 가역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호기술로 우리가 개념을 변경해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튬 금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리튬 금속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내환원성을 갖는 용매, 대표적으로 이소 용매를 우리가 적용을 해왔었고, 하지만 이소 용매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 아주 치명적으로 양극을 산화시키는 용매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카보네이트 용매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전지에서 주로 쓰는 용매인데, 이 용매 같은 경우는 양극에서는 굉장히 옥시데이션 스테이빌리티가 좋지만 음극에서 리튬의 아주 내환원성이 아주 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일장에 따라가는 전액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용매, 즉 양극과 음극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용매군이 필요하고, 그 용매군이 옆에서 그림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열분해를 어떤 발열 특성 그리고 열폭주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난연 용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전해질 기술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양극 후막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양극에서 오는 트랜션 메탈의 디솔루션이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후막화된 그런 전극에서도 최대한 균일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극 내부에서 어떤 포퓰레이션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네트워크를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고도 분석도 지금은 이제 AI 기술이 접목이 돼서 굉장히 많은 어떤 하나의 현상을 굉장히 많은 아주 나노 세컨드로 굉장히 많은 그런 observation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극부적인 변화되는 양상을 우리가 확인해내고 검출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분석 기술도 또한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금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3D라는 리튬 금속은 지금까지는 2D로 차세 전지를 많이 2D 리튬을 적용한 기술이 개발됐지만 결국 상용화하고 제품화를 위해서는 결국 공간이 있는 그런 리튬 금속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아마 전반부는 끝났고 후반부가 아마 2025년 이후에는 그런 기술 개발이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리튬 금속 전지의 양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두껍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재 측면에서 이제 조성이나 뭐 입도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선택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일단은 에너지 밀도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의 UAM들 이런 거 적용하려면 사실 450, 500이라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충전 전압에 고민거리가 없는 LFP 같은 것도 적용하면 좋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달성하기 쉽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하이니켈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적용한 거는 습식형 전극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뭐 건식으로 해서 저 정도 전류 밀도를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질문 또 뭐 어떤
그렇지만 양극재를 선택할 때 보는 관점이 뭐 조성은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하셨는데 뭐 입도나 뭐 모폴러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입도는 사실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바이모다를 해야 될지, 물론 이제 후막화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은 전국의 두께를 줄이려면 단순히 그냥 유니모달보다는 바이모달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 바이모달로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또 우리가 멀타 이 폴리가 아니라 단 싱글 결정으로 싱글 입자 화한 그런 물질을 적용하는 게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전압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메탈 디솔루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고전압이 조금 잘 견디는 그런 싱글 단입자가 아마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스텍 이상민 교수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발표